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의 입양연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입양기관에 방문했던 경험을 설명하던 중 다문화 아동을 비하하는 단어를 내뱉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아이는 튀긴 거예요. 호녀라. 호녀라는 별도의 방에도 놨더라고요. 김 후보자 측은 곧바로 호녀라로 정정했다고 해명했지만 호녀라라는 표현도 적절하진 않습니다. 같은 해 위키트리에 작성자가 김 후보자라고 올라온 기사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이유 10가지를 설명하며 결국 결론은 하나, 예뻐야 한다고 썼습니다. 여성은 시간과 돈이고 결국 여자가 문제라고 적힌 답안지를 첨부한 뒤 정확한 핵심이라고 덧붙인 기사도 있습니다. 논란의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해외 입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모르겠어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직업이라도 갖자고 치면 그래도 가질 수 있거든요. 지나치게 개인 탓으로 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인이 노력하지 않았고 또 취업하려면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고 성실하지 않은 개인이 문제다라고 귀결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라면 좋은 정책,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기를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김 후보자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태어난 생명은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의미였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성 단체가 그렇게 목소리를 별로 크게 올리지 않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쉽게 낙태를 할 수 있으니까. 필리핀 있지 않습니까? 네. 필리핀이 이제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캐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그 낙태가 금지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산모가 낙태를 하려고 오면 의사가 고발을 한대요. 아하. 그래서 바로 잡혀간대요. 네. 그리고 그게 다 징역이에요. 네. 전부 다. 네. 한국인 남자들이 가서 필리핀 여자를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친 네. 코피노들이 그렇게 네. 많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 여자들이 다 난다는 거예요. 코피노를 낳아도 그 사회가 걔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 사람이랑 어떻게 그 잘못된 아이를 낳았으면 버리거나 입양을 그렇죠. 하거나 낙태를 네. 하거나 네. 이런 초이스를 네. 할 텐데 필리핀은 그러지 않는다. 네. 강제적으로 어떤 네. 제도를 정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컨대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네.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네. 강간을 당했거나 네.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런 거가 네. 있으면 사실 여자가 저는 어떻게 쓰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왜 싱글인 주제에 맞습니다. 아이를 낳아? 네. 왜 아버지도 없는 애비 없는 자식을 네. 낳아? 강간 당한 주제에 왜 애를 낳아? 네. 네. 이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돼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낳아서 버리거나 아니면 입양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GNP 10위인 나라에서 이렇게 입양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공동 창업한 온라인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떠나 있었다던 기간에 이 회사로부터 급여 수천만 원을 받고 배우자가 백지 신탁했다던 이 회사 주식은 신우이가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맡은 뒤로는 자신이 창업한 위키트리를 떠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09년도에 창업해서 2012년도까지 경영을 하고 제가 2013년도에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2018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 위키트리로부터 7,500만 원 급여와 취재수당 240만 원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공동 창업자에 대한 예우로 2016년부터 회사의 보조를 받아 3년간 연수 과정을 거쳤다며 연수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후보자가 낸 경력증명서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위키트리를 운영하는 한 사이트에 부회장직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위키트리 주식을 신우이에게 매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이 다 잠식이 되고 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 있는 상태였었고 나라도 떠안아 주겠다. 그래서 떠안아 줬고요. 12.몇% 갖고 있는데 대주주가 아니고요. 공직자윤리법상 신우이는 백지 신탁 대상 이해관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과 무관한 회사라는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는 오늘 잼버리대회가 열렸던 새만금 야영장을 찾았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을 봤으니까 보고서를 좀 다시 보고 처음에 유치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그걸 전부 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 백지 신탁 과정과 매매자금 출처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때 제가 당연히 공개합니다. 그것을 감출 수도 없어요. 대신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배우자의 소셜뉴스 주식을 신우이가 샀다고 했습니다. 당시 배우자의 주식은 3억 8,500만 원어치였습니다.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이 주식을 신우이가 떠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 가족은 2018년 전후 회사 주식을 다시 매입했습니다. 현재 소셜뉴스 한 주의 평가액은 14만 8천 원입니다. 김 후보자 부부가 40%가량 갖고 있어 총 평가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취재진은 후보자 측에 주식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문의했는데 청문회 때 다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그 질문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59년생이에요. 근데 이번에 알았는데 여사가 72년생이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83년생이에요. 그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지연과 학연 또 사회에서 경력을 보면요.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사업들에 대한 후보자님 입장도 그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청문회에서도 반드시 물어볼 것 같아요. 그걸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지금 사안이 커져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청문회에서 제가 그 이유와 배경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서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청문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가부의 여가위원들이 저한테 그러한 것을 다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매체별로 성격에 따라서 매체별로 조금 다 다르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청문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보자이자 동시에 언론계 선배로서 후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받았을 때 생명의 존엄함, 가족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존속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려는 사명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가부 장관 후보로서 보다도 가짜 뉴스를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보좌진들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저한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가 도가 지나칩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뵀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언론 프렌들리한 장관이 되고 싶다.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모두 받아서 그 다음날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고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창선 평론가는 김건희 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줄리라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지, 김건희 악마화가 됐는지에 관한 책입니다. 줄리 공격은 80대 노인의 25년 전 기억이라는 근거뿐이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천공, 캄보디아 조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전시 기획자입니다. 사업가이고 지금은 대통령의 배우자인데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가짜 뉴스에 빠져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입니다. 청문회 때 제가 창업한 소셜뉴스, 소셜홀딩스, 메타캔버스, 사이언스 플러스의 모든 경영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어 스태핑은 중단합니다.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